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일보TV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환율 급등의 원인과 전망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삶에 무엇이 바뀌는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율은 숫자가 아니라 월급의 실질적인 가치, 마트의 물가, 집값, 주식 수익률을 동시에 흔드는 생활 경제의 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건 쉽게 말해 달러가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달러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즉 석유나 가스는 달러로 결제합니다. 곡물, 사료, 원자재 달러로 결제합니다. 반도체와 장비 부품 달러로 결제합니다. 즉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이 지출, 비용, 원가가 상승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 원가 상승이 기업, 그 다음 소비자 가격, 내 지갑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즉 환율은 모든 가격의 출발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월급은 안 줄었는데 왜 이렇게 빠듯하지? 환율 상승이 월급에 미치는 구조를 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기업 원가가 증가합니다. 기업은 가격이 인상되고 비용을 절감하는 행위를 하며 임금을 인상하는 걸 억제하는 것, 이 세 가지 행위를 다 하거나 이 중에 하나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결국 대부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월급 인상 속도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걸 체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월급 봉투는 그대로인데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현상이죠. 이게 체감 빈곤의 시작이 됩니다. 직군별 차이는 있습니다. 수출기업 종사자는 단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기 유리해집니다. 반면에 내수 서비스업 종사자는 원가가 상승되고 소비가 둔화되기 때문에 임금 정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음 공공 분야나 고정급여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물가 상승을 그대로 체감하고 있는 직군이 됩니다. 자,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물가입니다. 바로 오르는 것들. 기름값, 전기, 가스요금, 수입 식료품, 밀, 옥수수, 커피, 육류, 사료 등입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이 오릅니다. 바로 오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천천히 오르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훨씬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즉 외식비, 배달비, 학원비, 서비스 요금 등입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환율발 물가는 한번 오르면 잘 안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환율이 내려와도 기업들은 즉각적인 가격 하락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격 인하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환율은 물가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과 부동산의 관계는 어떨까요? 환율과 부동산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래가 위축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므로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 인하가 자연스럽게 지연됩니다. 금리 부담을 느낀 대출 예정자들은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 부동산의 거래량 감소로 이루어짐으로써 가격 상승이 둔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에 부정적일 수가 있죠. 중장기 변수를 보면 자산 회피 심리가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어쨌든 실물 자산으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마음과 행위가 생깁니다. 즉 부동산, 금, 달러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부동산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죠. 회피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구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감소하고 조정 압력이 일어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땐 인플레이션이 지속됨으로써 입지 좋은 자산은 다시 오르거나 강력한 방어력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지역 입지 대출 구조에 따라 결국은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시장은 어떨까요? 환율이 오르면 주식 시장은 업종별 희비가 극명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수혜 업종도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일부 IT는 달러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했을 때 이익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를 받는 업종도 있는데요. 원자재 부품 수입 의존 기업, 내수 소비주, 즉 내수 소비주들. 원가가 상승함으로써 소비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마진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피해 업종이 되는 거죠. 외국인의 투자 흐름을 보면 환율 급등기에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수출주 중심으로 재유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즉 환율은 주식시장 전체보다는 기업의 구조를 더 중요하게 만드는 변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고환율 시대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소비 전략입니다. 환율 민감 지출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직구, 수입 전자제품, 해외여행 등 이러한 환율에 민감한 소비 지출은 조심해서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산 관리에 있어서 환율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화보다는 달러 예금, 해외 ETF나 금, 글로벌 주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고점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금물이고 분할 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 부채 관리는요. 변동금리 대출에 있어서는 고환율은 고물가를 만들어내고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상환 계획과 고정금리 전환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직장인 자영업자의 실전 대응을 말씀드리면 원가 구조를 점검하고 가격 인상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고 수출 외화 수입 구조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심리적으로 공포에 휩싸이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시장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커져요. 지금 안 사면 끝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다 무너진다. 두 번째.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환율은 언제나 과잉 반응을 많이 했고 결국 조정이 됐고 또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왔고 이 세 가지가 반복되어 왔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가장 위험한 건 공포 속에서 즉흥적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상승은 월급의 실질적인 가치 하락, 물가 상승, 부동산 거래 위축과 자산의 이동, 주식시장 업종 간 격차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환율이 언제 떨어질까가 아니라 고환율 환경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입니다. 탐사일보 TV는 숫자보다는 구조로, 공포보다는 전략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돕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